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른기회 전문 컨설팅 개천영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입시 결과 발표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원래 고른기회 전형은 입시 결과 발표 대학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대학 입학처랑 대학 어디가에서 가지고 온 거고 대학 자체에서 발표한 거니까 신뢰도가 있는 입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시 결과를 보고 어떻게 다른 대학들을 유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각 대학을 보면서 이 입시 결과를 그대로 봐도 되는지 이 대학의 특징은 무엇이며 예측되는 입시 결과는 어떤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경희대학교부터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모든 학과에서 발표한 대학이에요. 흔치 않은 대학이고 이 자료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고른계 전형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각 학과별로 선호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해왔습니다. 보시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과는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이 상경 계열 쪽이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그에 맞는 입결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전형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경영학과는 88.15 높은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회계세무학과는 84.3, 경제학과 82.5, 무역학과 84 등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은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행정학과가 제일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90.3. 자율전공학부도 인기학부인데 86.3 정도로 나와 있고 인문계열로 갔을 때 국어국문학과가 오히려 자율전공이나 경제, 그 다음에 무역학과 이런 학과들보다 높은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선호도에 따른 입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대학임에도 차이가 크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경희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백분위 차이가 꽤 큰 걸 발견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문계열에서 보시면 프랑스어학과랑 중국어학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국제학부인데 국제 캠퍼스인데 79.3, 68, 76.5로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국제학과도 마찬가지로 76.3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렇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는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같은 서울 캠퍼스라도 국어국문학과가 87.7인 거에 비해서 아동가정학과가 82.5, 82,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가 80.5 이런 식으로 같은 대학임에도 백분위가 7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되게 낮았죠. 간호학과 73.3. 근데 높은 학과는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91.8. 같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백분위가 18이 차이 나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고른기회 전형은 같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에 따라서 입결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학과마다 백분위 차이가 클 수 있구나.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많이 낮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학과를 맞추진 못한다. 왜냐하면 선호도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 자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학과여서 백분위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분위가 예를 들어 80대 중반이다. 그러면 내 백분위의 작년 입결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몇 개 학과에서 합격이고 몇 개 학과에서 불합격일까?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백분위가 86에 영어 2등급이면 국어국문학과는 떨어지거나 예비 합격이었겠구나. 충원 합격이었겠구나. 영어영문학과는 합격을 했겠구나. 사학과 철학과도 합격했겠구나. 자율전공이랑 정치외교, 행정학과는 불합격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개 학과에서 합격인지 그 다음에 몇 개 학과에서 불합격인지를 알고 경희대학교를 상향 지원으로 할지 적정 지원으로 할지 이거를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의예과 약학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학과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의예과랑 약학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어촌 전형도 유리한가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연고대를 솔직히 농어촌 전형으로 굉장히 쉽게 가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약학과는 다릅니다. 약학과랑 의예과는 달라요. 일반 전형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입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약학과나 이런 데 입결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농어촌 전형에 해당해서는 고른게 연고대보다는
약학과가 더 가기 힘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볼게요. 고려대학교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는 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학과들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들만 발표를 했고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환산 점수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환산 점수가 정확하니까. 그리고 충원 합격 같은 경우는 별로 돌지 않았죠. 경영학과는 2명 돌았고요. 경제학과 1명, 보건융합과학부 1명, 전자전기공학부 1명, 컴퓨터학과 1명. 굉장히 적게 돌았는데 고려대학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충원 합격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을 교차해서 한양대, 예를 들어 한양대 공대랑 고려대 인문계열을 비교했을 때 한양대 공대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충원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약학과, 아니면 의예과, 메디컬 계열을 붙어가지고 충원 합격이 돌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디컬 계열은 농어촌 전형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원 합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연세대 모집 인원 2배 증가랑 서울대학교가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충원 합격률도 서울대로의 충원 합격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로 가는 비율이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대학이에요. 광운대는 농어촌 전형으로 혼자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고른기의 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기회균형 전형이랑 특성화고 전형, 그다음에 국가보훈 전형까지 다 같이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할 때는 국가보훈 전형 친구들이 쓸만한 대학이 정시에는 광운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숭실대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제 예측과는 좀 다르게 백분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70대 한 초중반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초중반에서 그래도 한 70대 중반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60대 중반까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과에서. 여기도 보면 가군에서는 60대가 3개 학과가 존재하고 여기도 2개 학과. 특히 다군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다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이 없어요. 쓸만한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백분위도 높고 충원 합격률도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충원 합격률도 제가 예상한 것만큼 안 나왔고요. 백분위가 무엇보다 낮습니다. 보시면 백분위가 60대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 거는 조금 예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입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것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볼게요. 동국대학교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모집군, 간화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모집 인원, 영어 등급, 국수탄 평균, 충원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이죠, 학생들이. 그리고 옛날부터 모집을 했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입시 결과 데이터가 꽤 쌓여 있는데 제가 이제 동국대를 봤을 때는 꽤 이제 입시 결과가 조금 안정된 것으로 보여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합격을 하는구나를 학생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정된 대학으로 보이고 동국대는 합격자 바운더리 자체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동덕여대는 모집 인원이 적은 데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고 영어 전공이랑 유러피언 스터디즈 전공을 발표를 했고요. 최종 등록자 70% 컷이 63.33, 67.67 이렇게 나왔는데 동덕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4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분위 한 6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할 때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상향 지원으로 쓸 수 있는 좀 등급이 낮은 학생들도 상향 지원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육대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대학입니다. 자기가 잘 본 과목부터 낮은 과목까지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해요. 다른 반영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과목과 못한 과목의 격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내가 잘한 과목에는 강점이 있고 못한 과목에는 약점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등급보다는 차라리 1등급, 5등급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능 백분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육대학교 치고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영어랑 보통 이제 나타낼 때 이 70%컷 평균에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가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데 삼육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영어 백분위를 어떻게 환산하냐면 보통은 이게 들어가더라도 1등급은 90, 2등급은 8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삼육대학교는 1등급을 98, 2등급을 95 이런 식으로 백분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백분위가 좀 높아져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대체가 가능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을 한국사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국사 백분위를 1등급 98, 2등급 95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백분위 평균을 내면 당연히 뻥튀기가 되겠죠. 네, 좀 높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높지 않다는 점, 네, 그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한국사 1등급이 비율이 거의 50%고 영어도 그래도 3등급 이내로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3, 4등급 그게 한 백분위가 90, 92에서 88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다른 과목들이 백분위가 한 60에서 60 정도가 나오면 65에서 60 정도 나오면 이 백분위 평균이 찍힙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여기는 계열별 모집으로 묶어서 선발을 합니다. 네, 모집 인원은 인문계열에서 32명, 자연계열에서 19명을 선발하고요. 여기 최종 등록자 기준이 70% 컷이 환산 점수랑 백분위 전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넣으시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할 게 있다면 올해 서울대학교랑 연세대가 변화가 좀 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강대학교 위에 대학에서 굉장히 모집 인원이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강대학교 입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대학교로 엄청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원 자체가.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백분위가 한 1에서 2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성신여대 여기도 계열별 모집이고 인문 자연 그다음에 공학 자연 사범 간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백분위 평균이 70 후반대 정도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최종 등록자 기준에서 평균 50% 컷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한 70, 한 5 정도로 보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75 정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여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선호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여기서 학생들이 좀 느끼는 게 있겠죠. 제가 75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동국대 합격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가 이제 보이겠죠. 네, 여기 이제 최초 합격자 기준이고 충원율이 더 돈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합격자도 붙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신여대를 봤을 때 70대 한 중반도 붙는 거 봤을 때 중후반이 성신여대를 붙는다 했을 때 동국대도 충분히 붙을 만한 성적이겠구나. 이 겹치는 성적대가 굉장히 많구나. 합격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느끼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 많으면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도 여기 성신여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이 학교 자체도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모집 단위가 많은데 모집 인원이 적은 데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모집 인원이 많은 법학과랑 경영학부만 발표를 했네요. 79랑 77.8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국대랑 겹치는 백분위가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숭실대 합격자도 많이 동국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경희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시립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입시 결과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한국항공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는 작년에 처음 선발한 대학이었고 제가 경쟁률이랑 추합 인원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환산 점수 자체가 높은 환산 점수는 아니에요. 이거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70대 초반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70대 초반 정도? 초반 아니면 60대 후반. 그러니까 한국항공대도 되게 낮은 백분위였고 보면 이제 항공운항학과가 여기가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 여기 환산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전형은 600, 한 60점까지 올라가는 대학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2등급 초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농어촌 전형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추가 합격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성적대 학생이 붙었구나를 알 수 있고요. 올해도 이럴진 모르겠지만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이런 대학 학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 전형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지만 농어촌 전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도 이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농어촌 입시 결과 발표 대학들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를 볼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작년에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에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단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백분위 바운더리 내에서 합격을 했는지를 보고 내가 가군에는 어떤 원서를 쓸 건지, 상향 지원을 쓸 건지, 적정 지원을 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자료로서 이 입시 결과 발표 대학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고 이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의점을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블로그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